자, 안녕하십니까. 국제인을 위한 경제수학 세 번째 단원입니다. 함수와 경제. 함수와 경제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함수와 경제 현상 그리고 함수의 활용. 이 두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함수와 경제에 대한 강의는 다음과 같이 7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와 연산 2강, 그리고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 3번째 강의, 그리고 4번째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리고 균형 과격과 균형 거래량 등등의 내용들, 부등식의 영역과 최적화 이론, 경제 함수의 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모두 7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함수의 정의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함수의 정의를 안다. 그리고 함수의 연산과 기우성에 관한 성질, 기함수의 성질과 우함수에 관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질을 이해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입으로서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함수의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죠. f,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때 x의 집합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y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 y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할 때 x의 원소가 대응하는 값을 우리가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fx들의 모임을 우리는 fx의 모임을 별도로 치역이라고 이름 짓게 되겠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존재하고 치역은 이 y의 집합이 되겠죠. y의 집합인데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함수 값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역 속에 포함된 치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x와 fx의 순서쌍입니다. 여기 있는 x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 값들을 순서쌍으로 표현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의 그래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정비례 함수는 y = a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a가 0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하는 함수도 될 수 있지만 이런 함수도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a가 음수일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비례 함수가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1, 4분면에서 모든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비례 함수가 되겠죠.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x 곱하기 y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x 곱하기 y가 곱이 일정할 때 우리가 반비례 함수다.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비례 함수는 y와 x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y와 x의 비가 일정한 것, 이것을 이제 정비례 함수다. 이렇게 말하듯이 반비례 함수는 x와 y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비례 함수의 개형은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정비례와 반비례에 관계되는 문제를 하나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수도권 신도시 A시와 B시에 사는 시민들이 서울에 와서 구매하는 상품의 구매량을 각 도시 인구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정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랬을 때 서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B시 시민들의 구매량은 A시 시민들의 구매량의 절반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A시의 시민들의 구매량은 B시 시민의 2배가 되겠죠. 아래 표에서 X의 값을 구하라. 결국 이제 B시 시민 인구의 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매량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자에는 인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A시에서는 거리가 20이니까 20의 제곱분의 인구 50만 명. 물론 여기 이제 비례상수 K가 붙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B시는 거리가 10km, 10의 제곱, 그 다음에 인구 X. 이것도 역시 비례상수 K가 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 이 비례상수 K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B가 2대 1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8X는 50만 명. 이와 같이 나타내지니까 X는 62,500명. 이렇게 해서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함수의 연산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함수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와 같은 사칙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함수 f 플러스 gx라고 하는 것은 fx와 gx를 그대로 더한 것이죠. 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곱한다는 것은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조건은 이제 나눌 때에는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의역에 대한 것은 fx와 gx의 모든 정의역에, 모두의 정의역에 속하는 x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fx가 예를 들어서 x가 되고 g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f와 x와 gx의 합 fgx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함수들은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간단히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함수 값의 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y = 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x분의 1이라고 하는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이 곡선과 직선 사이에서 우리는 합을 계산해야 된다. 결국은 함수 값의 합이 되겠습니다. 함수 값의 합을 간단히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이 지점은 1,1이기 때문에 1일 때 2를 지나는 이런 모습의 곡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함수의 사칙 연산 중에서 합과 차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곱에 대한 것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fx와 gx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fx의 거듭 제곱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함수 fx를 어떤 ax의 n거듭 제곱 이렇게 나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 fx의 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럼 fx 곱하기 fx가 되겠죠. 이런 함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본다면 이것을 그대로 곱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 곱하게 되면은 ax의 n거듭 제곱을 두 번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에 x의 2n거듭 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국 차수가 몇 차가 된다? n차식의 제곱은 2n차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fx와 만약에 fx가 이렇게 정의된다면 혹시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f의 x의 제곱은 몇 차가 되겠습니까? 역시 같은 차수를 갖게 되겠죠. 2n차가 되는데 이거하고 이것의 차이를 간단히 말한다면 이것은 a 제곱의 x의 2n승이지만 이놈은 a의 x의 2n 거듭 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이 차이가 이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수의 실수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함수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y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k배해 주는 것인데 k배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x에 k배하는 방식과 fx 전체에 k배하는 방식이 있겠죠. 먼저 x에 k배한 것 y f kx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함수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x가 이제 이런 모습의 곡선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y fx에 대해서 여기서 x가 k가 2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k가 2가 되면 y f2x가 되겠죠. f2x는 어떤 함수로 우리에게 나타내어질까? 한번 우리가 그 그래프를 상상해 보도록 하죠. f2x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내어집니다. 자, 왜 이런 모습으로 주어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f2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f2는 얼마죠? 2였습니다. 이 f2를 우리가 이제 주어진 y fx에서의 f2는 x가 2일 때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함수 y는 f2x에서는 x가 요놈이 f2의 값을 가지려면 x가 얼마의 값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x가 1일 때 f2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f2라는 함수값은 불변입니다. 같은 함수값을 갖는데 얘는 x가 2일 때 그 함수값을 갖지만 이 새로운 함수는 x가 1일 때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프가 y축을 향해서 절반으로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y축을 향해서 당겨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스프링처럼 이렇게 당겨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함수가 사인 함수, 이런 함수들이 되겠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삼각 함수들 속에서 우리는 y sin x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sin 2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 x에 2배 하게 되면 sin 2x가 되는데, 이 sin 2x의 그래프는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 새로운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즉 2파이 속에 똑같은 그래프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k의 값이 이렇게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프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y축을 향해서 당겨진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y fx에서 k배의 fx, 여기 fx의 앞에 실수배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같은 그래프 y fx에 대해서 y k가 2일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가 되겠죠. 그죠? 여기 2일 때 함수 값이 2였었는데 그것이 4로 가게 된다. 이와 같은 1일 때 함수 값이 1이었었는데 2가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프가 아래 위로 상하로 2배 되어서 나타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수배가 함수값 전체에 대해서 k배 되어 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졌다면은 사인 x의 2배, 즉 2배의 사인 x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다 모든 지점에서 2배씩 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프가 나타내어진다. 이렇게 함수의 특성, 즉 실수배에 관한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함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합니다.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종류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f-x가 fx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우함수의 특징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와 같은 y x제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우함수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x와 같은 삼각함수 y 코사인 x,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대표적인 우함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함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f-x가 fx가 되는가 하는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간단히 우함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함수. 기함수는 f-x가 -fx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y =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런 함수가 될 것이고 3차 함수 y는 x 세제곱 다항함수 중에서는 3차 함수 중에서 이와 같이 기함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역시 기함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함수는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모든 함수는 우리가 이제 y 콜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함수가 있다면 이 식 속에서 2x 제곱과 마이너스 1 요 두 개는 우함수다. 2x 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함수는 우함수가 될 것이고 얘는 기함수다. 이렇게 이제 함수가 다항함수일 때는 우함수인 부분과 기함수인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함수라 하더라도 모든 함수들은 우함수와 기함수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fx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우함수와 기함수의 속성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gx라고 하죠. gx는 fx 플러스 f-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건 무슨 함수일까? 자, 이것이 어떤 함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죠. g-x는 f-x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x가 되니까 fx가 되겠죠.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래 있던 함수 gx하고 어때요? 같은 것이었죠. g-x가 gx하고 같으니까 gx, 즉 이 부분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입니다. fx와 f-x 이렇게 표현하면 우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fx 마이너스 f-x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건 어떤 모습일까? h-x를 가정해 보면은 h-x는 f-x 마이너스 fx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f-x 마이너스 fx는 간단히 하면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즉 얘는 바로 hx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마이너스 hx. 얘는 마이너스 hx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이 부분은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함수의 분리를 통해 가지고 우함수적인 요소와 기함수적인 요소를 분리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fx를 우함수, gx를 기함수라고 할 때 다음 함수들의 기함수 또는 우함수인지 성질을 한번 알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함수, fx는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fx는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런 속성을 갖겠죠. gx는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마이너스 g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얘를 우리가 편의상 hx라고 한다면 h-x는 어떻게 될까요? f-x 곱하기 g-x 이래 되겠죠. f-x, g-x는 fx는 그대로 대신에 g-x는 마이너스 gx로다가 바뀌게 되겠죠. 이것은 곧 fx와 gx의 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hx가 되겠죠. 즉 h-x는 마이너스 hx가 되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세로의 함수끼리 곱한 이 새로운 함수는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 기함수가 되겠죠. 얘는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h-x는 마이너스 hx가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눗셈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hx를 fx분의 gx라고 한다면 h-x는 fx는 f-x, gx는 g-x로 바뀔 것이고 이때 fx는 그대로 gx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마이너스 gx 고로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hx가 되어서 무슨 함수다?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합성입니다. 함수의 합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잠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함수를 hx라고 가정한다면 h-x는 무엇이 될 것인가? fg-x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안에 있는 함수부터 합성을 한 것을 정리를 하면은 fg-x는 마이너스 gx가 되겠습니다. 이 f의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는 함수, 이 값에 대한 함수 값은 f는 그대로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fgx가 되겠죠. 고로 얘는 바로 hx가 됩니다. 그래서 h-x가 hx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gfx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fg가 서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fx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f-x가 그냥 fx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gfx는 결론적으로 그 gf-x를 하더라도 결국 gfx와 같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것도 우함수가 될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여러 가지 함수의 사칙 연산과 합성 함수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함수와 경제 첫 번째 강의 함수의 정의와 연산 주로 이제 함수의 정의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적인 성질들, 함수의 사칙 연산에 관한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정의와 연산 두 번째 이야기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